다 큰 성인에게 아동 영화를 보고 굳이 반박해야 된단 말이냐라는 그런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영화 감독들이 쓸데없이 이런 영화 좀 안 만들었으면 좋겠거든요. 네가 다 평가하냐? 근데 네가 왜 뭔데 내보고 막 영화 보라 보지 말이 하냐? 저 푸른 바다 너머로 벌을 뭔가 이렇게 도구로 누군가가 쓰고 있구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아직도 이렇게 좋은 또 영향력을 끼치는 일을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네. 시청자가 만나게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요즘 네. 가장 그 핫한 이야기가 우리 감독이 만든 건국 전쟁 이야기잖아요. 그 건국 전쟁의 탄생의 비화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이승만 대통령을 처음부터 막 이렇게 잘 알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승만 대통령을 막 존경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솔직히 고백하지만. 네. 근데 이제 제가 전작이 2020년에 개봉한 김일성의 아이들이라는 어허. 작품이 있습니다. 1950년대 한국전쟁 당시에 전쟁 고가들이 발생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남한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한 대략 한 10만 명 정도가 발생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거를 입양이라는 방식으로 해결했죠. 그러니까 유럽이나 미국에다가 아이들을 아예 보내버리는 방식이었는데 북한은 조금 방식이 달랐어요. 어허. 그게 이제 위탁 교육이라는 방식이었어요. 어. 그거는 아이들을 집단적으로 그대로 동유럽에 있는 학교나 기숙사에다가 이제 아이들을 배치한 거예요. 아하. 분산. 고아들만. 그렇죠. 아. 북한 내부에서 전쟁 고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곳에 학교가 생긴 거예요. 기숙사가 야, 생기고 그랬구나. 북한 학교가. 이게 왜 재미냐 하면은 숫자가 10,000명 돼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사실은. 이 아이들이 나가니까 네. 당연히 북한 입장에서는 애들을 그냥 보낼 수가 없으니까 북한이 굉장히 사상교육이 철저하잖아요. 그렇죠.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교육 북한의 모든 시스템들이 바깥으로 튀어나온 거예요. 어허. 저는 이거를 2004년도에 알게 됐어요. 제보를 받아서. 그래서 이제 KBS로 방송을 하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목사님이 잘 아시다시피 한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강력하게 그런 걸 밀어붙이지 않았습니까? 통일 정책 같은 것들을. 근데 사실 그게 실속이 없고 알맹이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그 당시 분위기 속에서 제가 이제 좀 충격받았던 게 북한을 뭐 난 10번 갔다 왔네. 이 친북주의자들이죠. 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언론에 나와서 막 인터뷰를 해요. 내가 가보니까 북한은 사람 살만한 곳이고 어허. 그리고 뭐 좋은 것만 찍어서. 그렇죠. 네. 김정은은 뭐 개명군주고 어떻고. 근데 그 심지어는 남한에 있는 그 좌파들이 티셔츠까지 만들지 않았습니까? 팔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어떤 의문이 들었냐면 아니 북한은 자유가 없지 않습니까? 거주 그렇죠. 이동의 자유도 없고 그렇지. 여행의 자유가 네, 없는 네, 곳인데 네. 이 사람들이 가서 보고 오는 건 결국 북한 정권이 보여주고 싶은 것만 그렇지, 보고 왔을 거 그렇지. 아닙니까? 그거 보고서 무슨 북한이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 북한의 실체를 명확히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 국민들이. 그래서 제가 16년 걸렸어요. 김일성의 아이들은. 이 작품이 저한테는 너무 좋은 중요한 작품이었어요. 그래서 이 작품도 극장에 개봉했죠. 2020년 6월 25일 날. 근데 작품이 끝나고 나왔고 마치 머릿속에 잔상처럼 남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북한이 이승만 정권을 굉장히 강도 높게 비판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그렇죠. 그 영화에도 등장을 하지만 1995년도에도 직접 평양에 갔더니 평양 시내에 이승만 괴뢰도당을 타도하자 어허. 이런 구호가 붙여있다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우리는 그때 알기로는 다 미제 뭐 이렇게 나온 걸 알았는데. 예. 저도 비슷한 느낌을 받은 거예요. 근데 우리 국민들이 모두 다 알고 계신 것처럼 이승만 대통령, 이승만 정권은 그렇죠. 1960년 4.19로 막을 내린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더 이상 얘기할 거리가 없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마치 현재 진영으로 북한이 계속해서 이승만 괴뢰도당을 타다가자, 뭐 이승만 괴뢰도당은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들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저널리스트 입장은 흥미로웠어요. 얘네들이 왜 이러나, 북한 애들이.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승만 대통령에 관한 이제 책들을 좀 분석하고 읽기 시작했죠. 자료들을 보고. 그랬더니 정말 놀라운 세계가 있더라고요, 저한테. 이야. 제가 사실은 충격받았어요. 너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면서 어떻게 이렇게 내가 무식할 수가 있었나. 이승만 대통령에 관해서. 건국의 역사에 대해서 저도 뭐 대학도 나오고 다큐멘터리 오랫동안 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무식할 수가 있나. 그래서 이 작품은 저한테는 굉장히 일종의 참회록입니다. 그 제가 글을 보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역사는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그대로 기록한 것이고 문학은 있을 법한 이야기 그런 것들을 뭐 가능성 있는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다. 그래도 우리는 역사를 소설로 만들어 버리는
그렇죠. 기가 막힌 일이 있었는데 잘못된 거죠. 제가 이 내용을 보니까 부부가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부부가 만들었는데 김일성이 아이들 할 때 집을 팔았는데 아내가 그걸 흔쾌히 허락했다고요. 그렇죠. 이야. 그러니까 뭐 저희 집사람도 이제 내공이 좀 뛰어난 거죠. 어떻게 보면은. 네. 근데 그 다음 건국전쟁. 건국 전쟁을 할 때는 반대 안 해요? 반대했죠, 사실은. 그만하자 이제. 네, 그만하자 할 만큼 했다. 수천 년 동안 함께 살아왔던 한 나라가 분단된 지 불과 70여 년 만에 어떻게 이렇게 극단적인 두 나라로 나아갈 수가 있었을까? One of the most important things is documents and archival sources. 예, 실제적으로 이제 뭐 내가 이승만 대통령에 관한 다큐를 찍겠다고 할 때 부닥치는 문제는 없었어요? 아유, 뭐 상상을 초월하죠. 왜 그걸 하느냐? 그렇죠.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김일성의 아이들이라는 영화가 완전 참패를 했습니다. 참패를 하고 1,400명밖에 안 봤으니까. 그거 다시 재개봉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좀 목사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네. 2월 25일 날 저희가 시도를 하려고요. 재개봉을 그렇죠. 감독판으로 조금 바꿔갖고 네네. 극장에 개봉하려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리면은 그만큼 이제 힘들었죠. 근데 그렇겠죠. 초반에는 지금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이제 건국전쟁이 나온 다음에 어린아이 할 것 없이 젊은 사람들도 이승만 대통령에도 관심도 많아지고 자유롭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2021년 제가 처음 이걸 기획할 때는 주변에서 예, 뭐. 다 말렸어요. 왜냐하면 김일성의 아이들로 너무나 경제적으로 참패를 당했는데 또 이승만 대통령 그 당시 시점에서는 예. 이제는 뭐 이런 표현이 적당할지 모르지만 쪽박을 이미 찾는데 그 쪽박까지도 더 길거리나 함께 생겼다. 그렇죠. 이제. 네. 이건 하면 안 된다. 그 정도로 이제 반대가 심했는데 음. 제가 한 3년 4개월 걸렸어요. 3년 반 정도 걸렸어요. 네. 근데 이거는 정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반드시 해내야 된다. 그리고 그 안에는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이 사람이 실천하는 거거든요. 이승만 대통령. 그렇죠. 저희가 사실 좀 어렵게 살았어요, 사실은. 그 과정이. 아니 뭐 제가 말씀드린 지금도 10평짜리 오피스텔 사시는데 왜냐하면 이제 계속 이제 현금화 시켜야 되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영화 작업은 다 아시는 것처럼. 그럼요. 그리고 그 영화를 만드는 과정에서 수입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요. 계속 쓰는 것만 있지. 누가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었어요. 그리고 저희. 이제 후원자가 되는 것도 어렵고. 지원금 같은 거 영진위에다가 신청하면은 뭐가 다 떨어졌어요. 다 떨어지겠지. 예. 그러니까 뭐 그 당시 생각하면 진짜 그러니까 두 분이 기도한 눈물로 한 3년 반을 이제 그냥 전 세계를 발로 뛰어다니면서 그런 셈이죠. 어떻게 보면. 그러게 했는데 진실 찾기의 그렇죠. 이 뭐 과정이죠. 감동과 특별한 에피소드 같은 것도 하나 있었어요. 그런 과정에서. 저는 이제 사실은 이런 얘기가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목사 앞에서 고백하건대 저는 이렇게 신앙심이 뭐 이렇게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 얘기 자주 하시더라고요. 네. 어디가 간증할 때도. 아니 왜냐하면은 그게 제 솔직한 심정이고 그렇죠. 물론 이제 요즘 이렇게 교회도 좀 자주 나가려고 하고 그런 상태긴 한데 이제 과거는 특히 이제 이게 어렵고 또 일이 많아요 생각보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주의를 지켜야 되는데 그럼요. 일요일날 일이 생기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생각보다.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것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았는데 제가 이제 김일성이 아들 때도 그렇고 공수전쟁도 그렇고 이거는 인간의 논리로는 설명 안 되는 정말 신기한 체험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이런 표현이 좀 낯간지럽긴 하지만 이거 내가 만드는 내가 지금 뭔가 하고 있는 게 아니구나. 나 혼자 사는 게 아니구나. 저를 뭔가 이렇게 도구로 누군가가 쓰고 있구나. 하나님이 그냥 우리 김동현 감독님을 그냥 쓰는 게 아니라 한 개인을 성공시키는 그런 과정으로 쓰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 이렇게 기울어지거나 왜곡된 방향성을 좀 이렇게 바로 세우거나 바로 잡는 큰 틀에서 하나님이 쓰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뭐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한데 그러니까, 저는 뭐 근데 과정에서 워낙 이제 좀 어렵고 헐떡거리고 가는 거니까 솔직히 헐떡거리고 가는 거니까. 말씀드려갖고서는 수입이 없다 보니까 한때는 밤에 택시 기사라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도 하고 뭐 근데 이제 그만큼 힘들었는데 그걸 또 역경을 극복할 수 있는 계기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은 다 어떤 높으신 분의 뜻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남이 가지 않은 길을 간다는 게 더 외롭잖아요. 그렇죠. 외로운 네. 길이고 또 도움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 것도
사실 제가 보니까 성격도 어디가 손 벌리는 거 못하시 성격이야. 네, 잘 못해요. 네. 특히 돈 관련해서는 네. 절대 얘기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네. 그러실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어찌됐건 이제 건국 전쟁이 3년이라는 긴 세월을 지나면서 그 개봉에 대해서 극장들이 좀 호의적이에요, 아니요? 아니죠. 그게 정말 힘들었어요. 네. 이 건국전쟁 과정에서. 저는 이제 이 영화를 이제 규정짓기를 보통은 영화가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사실은. 아무리 다큐멘터리 영화도 한 뭐 그렇죠. 10억, 20억씩 요즘 들어가요. 근데 이제 저희는 그런 능력은 없었고, 그래서 이제 두 부부가 작은 오피스텔 골방에서 네. 뭐 촬영도 하고 편집도 하고 사실 그랬어요, 사실은. 세상에. 근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간의 수공업으로 만든 영화다. 세상에. 근데 제작까지는 어떻게 되는데 제작은 왜냐하면 이제 시간이 기니까 그렇죠. 그 과정에서 좀 어떻게 제가 열심히 또 다른 책도 쓰고 강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되는데 이게 개봉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에요. 그렇죠. 개봉은요 짧아요, 시기가. 왜냐하면 영화 극장에서 계속 우리가 나오니까. 개봉하는 게 뭐 몇 달씩 하고 않지 않습니까? 아. 자주 한두 달, 두 달 정도라 집중적으로 이게 하는 거기 때문에 자본이 아주 집중적으로 투여가 돼요. 근데 이제 영화를 하시는 분은 알겠지만 제작비가 50%라면 이 개봉 홍보비가 반이에요. 생각보다 개봉 홍보비 돈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떻게 이걸 해야 될지 고민이 많이 있었는데 극장에서 이제 영화를 좀 우습게 보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뭐 영화로도 안 보고 다큐니까 영화 같이 네. 안 보는 거지. 지금은 이제 그렇게 못합니다. 사실은 이게 100만이 넘고 110만이 돌파했기 때문에.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1월달 얘기입니다. 그렇죠. 불과 한 달 정도 10개 준다고 그러고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좀 비참하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저는 확신이 있었던 게 어쨌든 열심히 3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했고 그리고 사실 제가 요즘 이제 자주 쓰는 표현이 관객은 극장에서 많이 운다면 극장에서 이제 운다면 감독은 영화를 제작할 때 편집하면서 그 진실의 필름들을 보고 내가 이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너무 몰랐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비참함. 그러니까 그렇죠. 참 나도 대한민국을 살면서 저도 이제 내년 내후년이면 이제 60을 되는데 참 이렇게 50평생을 살았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한 대통령에서 통계적으로 몰랐나. 보면 우리나라의 역사 왜곡 중에 교육의 왜곡이 그렇죠. 가장 심하다 하는 그렇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진실을 따라가다 보니까 거짓에 속아온 지난 삶이 사실은 미안한 거죠. 그럼요. 네, 제가 영화 보고 나서 페이스북에 그렇게 썼어요. 미안해서 울었습니다. 감사해서 울었습니다. 목사님도 그런 심정이었습니까? 네, 네. 그럼 저는 저랑 비슷한 그럼요. 심정이죠. 미안해서 울었고 고마워서 울었고 네, 맞아요. 그리고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서 후손에게 물려줘야 된다는 사명감을 갖게 됐습니다. 저도 비슷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이거 정말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다큐 영화가 만들어져서 100만 관객이 넘은 영화가요. 우리 건국전쟁이 지금 4등입니다. 4등. 100만 넘은 영화는 없어요 거의. 그런데 이제 4등이고 제가 볼 땐 200만 원 넘을 것 같으니까 감사합니다. 3등까지 치고 가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거 제가 조금 설명을 네. 드리면 1등하고 2등이 이제 그러니까 노인 문제를 그렇죠. 다룬 거 네. 하나랑 그다음에 이제 니마 원앙설이. 그다음에 이제 그 소와 이제 사람의 그렇죠. 농구의 원앙설이. 그 근데 이거는 조금 이런 영화하고 달라요. 혹시 역사 다큐, 정치, 인물 다큐, 정치 이런 그거는 거는 노무현 노무현입니다가 임다가 제일 위네요. 2018년도인가 17년. 예, 제가 거기 보니까 여기 제가 보니까 185만 185만, 5,620만. 20명. 그 영화랑 지금 이승만 대통령에 그렇죠. 관한 저희 건국전쟁이 두 편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실질적인 다큐멘터리 영화의 싸움은 대결은 그 경쟁은 두 딱 개. 요 두 개만 봐야 돼요. 그 이번에 이제 미국도 오픈이 됐잖아요. 네. LA 쪽에 1위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아, 조심스러운 희망을 가져보는데 저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국민들이 역사를 바로 알아보면 좋겠다. 그럼요. 네. 그 숫자보다도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이 중요한 거고요. 진실을 담은 영화에서 100만을 만드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럼요. 왜냐하면 그걸 아셔야 돼요. 이 문화계, 특히 영화계는 사실상 거의 좌파들이잖아요. 좌성향의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아주 정말 독특한 사례입니다. 여기까지 왔다는 게 대단한 거예요. 그럼요. 기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대한민국의 역사를 올바로 세우는 것, 진실을 알리는 것뿐만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이 조금만 좀 같이 도와주시고 특히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저는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제 시대나 6.25에서도
교회들의 역할은 항상 그럼요. 동일하게 유지가 되어 왔거든요. 그럼요. 예. 제가 그 북유럽 여행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외침을 당했습니까? 그런 나라들이. 그런데 다 국부들, 그 모든 왕들을 다 역사로 남겨놨어요. 우리나라처럼 역사 죽이는 나라가 아, 없더라고요. 그럼요. 말도 안 되는 예, 거. 말도 안 되는. 아니 국부가 없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많은 우리 젊은이들이 또 우리 자녀들이 이게 기울어진 역사관. 시소로 치면 이렇게 완전히 기울어졌던 그 역사가 여러분들 수평을 좀 찾을 수 있는 역할을 우리 건국전쟁이 정말 이제 지렛대 가지고 낑낑거리며 올라가고 있다 저는 생각을 하는데 건국전쟁이 한 뭐 10,000명에서 끝났으면 그냥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그렇죠. 이제 100만, 200명을 치고 나가면 마귀도 믿음 좋은 사람 건드리지 믿음 약한 사람 안 건드리거든요. 이미 시작됐습니다. 시작됐죠.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예, 그래서 뭐 엄청난 공격이 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역으로 이제 어떤 그 틀어서 자기 인기를 끌려고 하는. 그렇죠. 그리고 요즘 유튜브 같은 경우는 그렇죠. 네. 조회수가 그렇죠. 돈이니까 네. 맞아요. 예. 별의별 소리를 다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뭐 이런 영화를 만들었냐고까지 하더란 말이에요. 예, 들었습니다. 저도. 예, 그러니까 아니 영화를 만드는 것도 대한민국은 자유, 영화를 보는 것도 자유, 그리고 이쪽 편 것도 저쪽 편도 볼 수 있는 모든 자유가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인데 그래도 그 중에서도 좀 이렇게 좀 응원군이 되는 분들이 좀 있나요? 아, 그럼요. 네. 저희 사실은 지금 건국전쟁 동지회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오. 자발적으로. 그 저희가 시사회를 했었어요. 1월달에. 그래서 그 시사회 때 이제 보시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감동을 하시고 이 영화 된다. 그때 이제 이미 판단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영화 되니까 우리가 도와주자 해갖고 그때 아마 금남교회 이호 목사님이 촉대를 딱 외셔갖고 우리 하와이에서 이승만 대통령 독립운동할 때 동지회가 있었다. 우리 건국전쟁 동지회를 만듭시다. 해갖고선 동지회가 만들어졌고 지금 아마 500여 명이 지금 그렇게 됐어요? 이분들은 완전 진짜 다 전사입니다. 전사. 진짜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감사드리는 분들이죠. 이분들의 그 헌신적인 노력이 없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 이런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그 하와이 120주년 연합성회며 그 하다가 그 기독교 역사모를 좀 만들었는데 거기 가면은 대한기독교회 운암관이 있어요. 그 운암관이 몇 년째 문이 닫혀 있어요. 저도 안타깝죠. 그거. 그러니까 그 목사님에게 왜 하나 이렇게 그쪽에도 반대파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야 이게 지금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한쪽 얘기만 듣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더란 말이죠. 그런 맞습니다. 면에서 이제 우리는 좀 더 이걸 자꾸 정치 영화로 치부하거나 또는 그냥 일반 영화로 치부해서 소설처럼 만들어 버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영화가 가지는 가치관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이제 그 비판 중에 큰 흐름 중에 하나가 이게 노인 영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객관적 데이터에 맞지가 않습니다. 네. 실제로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영진이 통합 전산망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아예 매일같이 영진이가 극장에서 티켓을 사지 않습니까? 네네. 관객이 얼마큼 들어왔는지를 바로바로 전송해갖고 거의 실시간으로 나오는 겁니다. 거기 보면은 50대 이상, 50대, 60대, 70대가 본 비율은 45% 정도 네, 나와요. 네, 약 네. 45%. 나머지 40대 이하로 40대, 30대, 20대가 본 비율이 55%예요. 약 55%니까 과반 이상이 젊은 사람들이 본 거예요. 그 여기 제가 한마디 보태면 제 친구 목사님 교회가 학생부가 단체로 갔어요. 네. 단체로 가서 영화를 보고 딱 끝나니까 이 아이들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다 이런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더래요. 아이들이요?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이. 요즘 이게 이 네. 영화가 특징이에요. 네. 극장에서 박수치고 기립박수치고 심지어는 애국가도 부릅니다. 지금. 그러니까. 예. 그거 누가 시키는 거 아니거든요. 그럼요. 영화를 보고 자기가 느꼈기 때문에 같이 공감대가 일어나는 것이지 약간 이거를 나이 든 사람들의 영화다. 젊은 사람들의 영화가 아니다. 이렇게 지금 약간 거짓말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잘못된 데이터고요. 명확하게 데이터에는 젊은 사람들이 어우러져서 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예. 서울대 어느 대학원 교수가 그 이승만을 왜곡하기 위해서 하지 준장이 보낸 그 암살 계획서 이 편지 그걸 암살 무슨 뭐 협박이라고 그래가지고 보냈는데 이승만과 땡땡 땡땡, 똥땡 예, 예. 이 땡땡 아니 신문에 다 나와 있는 거를 이승만을 죽이려고 땡땡 김구만 빼놓는 거 이런 게 왜곡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잘못된 역사가 이 역사에 대한 해석들이 지금 가장 큰 갖고 있는 문제는 뭐냐면 거짓에 기초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런승만 같은 거. 예. 그 한강다리 끊고 제일 먼저 무슨 뭐 서울시민 여러분 안심했습니다 하고 방송한 다음에 대통령이 도망갔다고. 자기는 제일 먼저 도망갔다. 이게 70년 동안 우리 국민들의 의식 속에 아주 깊숙이 뿌리 잡혀 있던 생각이에요. 이걸요 설명을 하잖아요. 이거는 그 시대로 가봐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꼭 어리석은 죽어봐야 하나님이 계신지 안다는 사람과 똑같은. 근데 그거 이번에 저희들이 완전히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다 반박했어요. 다 거짓말이었다. 그 당시 이승만 대통령의 그 연설문이 담겨 그렇죠. 있는 1950년 6월 27일 날 방송한 거예요. 6월 28일 날 서울이 함락됐습니다. 세상에. 아,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양심이 없는 게 네. 얼마나 긴박한 상황이었겠습니까? 그럼요. 공산군에 한 의해서 3일, 하루에 40교씩 밀고 내려왔어요. 그러니까요. 네. 방송 내용에서 원래는 그 좌파들이나 그동안 잘못 알려진 게 방송에다가 서울 시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라고 말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방송을 다 풀었어요. 그 방송 내용 원본을 찾았어요. 그동안 CIA의 이제 비밀 문서로 돼 있더라고요. 어떤 말도 어떤 단어도 이승만 대통령이 서울 시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라는 단어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공산군이 밀고 내려오는데 우리가 지금 이거 싸울 힘이 부족하다.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수 없다. 이제 곧 미군이 메가더 장군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를 도와주러 올 거다. 국민 여러분 우리 싸워서 이깁시다. 그렇지. 이런 말이 있지. 그분이 나중에 휴전 협정할 때 그럴 때도 우린 죽기까지 싸운다고 그렇죠. 그렇게 말했던 그렇죠. 분이니까 네. 그런 뭐 성향이 그런 분이니까. 그렇죠. 그 제가 철원에 취재를 갔는데 그 철원이 사실은 이제 38선 걷을 때 북한 땅이 돼버린 그렇죠. 거예요. 근데 그때 그분들이 농사질 때 다 내려왔대요 탱크가. 그러니까 전쟁에 무슨 뭐 국지전하다가 일어났다 이런 거짓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철원에 있는 분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거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렇죠. 자기들은 봤던 상황들이니까. 맞습니다. 왜 그 김구를 자꾸 띄우고 이승만을 죽이려고 했던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 같아요? 일단 그 부분은 저는 이게 북한과 관련했다고 봐요. 아, 김구는 통일주의자는 맞긴 맞는데 문제는 뭐냐면 통일이 어떤 방식으로 그렇지. 누가 통일해도 상관없다는 그런 어. 주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통일이든 공산주의에서 통일이든 통일만 되면 다 됐다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하고 어리석은 생각이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북한에 가서 김일성과 조선 정치 정세에 대한 의정서에 도장도 찍고 그렇지. 그 내용 핵심은 뭡니까? 소비에트를 중심으로 해서 한반도가 한반도 하나의 공산국가 만들자고 네. 했잖아요. 그 쉽게 말하면 그냥 적항하는 거에 동의한 아니 거예요. 소련이 일본 망하니까 8일 만에 철원 밑으로 내려왔더래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소련이 북한에 장악된 거잖아요. 그런데 소련은 이제 여기 다 잡아놨으니까 이쪽에 남로당이 뭐가 다 있으니까 뭐 투표만 했다면 끝나는 거지 뭐 한 방에. 그걸 집중하는 자료가 저희들이 이번 영화에도 등장을 하지만 그러니까요. 그 당시에 46년인가? 그때 그 당시 미군정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미군정에서 이제 국민들에 대한 남한 국민들에 대한 설문조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직은 이제 우리가 48년도에 이제 건국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46년도니까 아직 이제 건국의 어떤 그게 개념이 안 됐을 때니까 그래서 국민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신생 나라의 네. 국호가 어떤 게 적합한가? 그랬더니 1등이 조선 인민공화국. 인민주의 공화국. 예. 네. 지금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일종의 이제 전신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2등이 대한민국이었어요. 무려 이 차가요. 조선인민공화국이 78%예요. 자, 78%. 그리고 한 20% 정도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말이에요. 대한민국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소련은 자신만만한 거지. 그렇죠. 그냥. 국민들이 그만큼 이제 생각을 몰랐던 거고 공산주의의 본질도 인식을 못했던 거고 이런 과정 속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제가 좀 재밌게 표현한다면은 원맨 플레이를 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자기 혼자 공산주의의 본질을 일찍 깨달았기 때문에 이들은 자유를 예속하는 아주 나쁜 존재들이라는 걸 인식하고 와서 싸운 거죠. 한미상호방위조약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안락하고 평화롭고 윤택한 이런 게 궁금하신 분들은 건국전쟁을 보시면 그냥 이게 다큐니까 다큐는 이게 뭐 소설을 쓴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보여준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보시면 아 그런 역사가 다 있구나를 알 수 있게끔 이제 기록물로 이제 영화를 만든 거잖아요. 많이 좀 봐주십시오. 네. 왜 이승만이어야 되는 거예요, 건국 대통령이? 그만큼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했던 정치인이 없었어요. 제가 그런 얘기 가끔 해요. 축구를 하다가 그 패스미스를 100번 했어.
근데 한 골을 넣었어. 그래서 이겼어요. 그런 패스미스 100번을 욕할 거냐, 골 넣어서 이긴 거를 박수 아유, 칠 거냐. 적절한 비유시네요. 예? 지금 우리나라는 그 북한보다 30배 더 잘 사는 자유 대한민국을 누리고 있고 전 세계 12열강을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출발점이 어디냐. 이 이긴 거잖아요. 어찌됐건 공산주의에 싸워서 이긴 거잖아요. 그거를 왜 감동하지 못할까? 그 제가 얼마 전에 미국에 있는 취재 나온 기자하고 인터뷰를 하다가 이 사람이 건국 전쟁이 원래 제목이 The Birth of Korea예요. 제목이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얘기 전부 다 하더라고요. 그 기자도 제목 이제 의미를 알고 굉장히 잘 졌다. 근데 그 코리아는 한국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북한, 노스코리아와 사우스코리아를 다 아우르는 겁니다. 한반도에서 어떻게 이렇게 70년 만에 단지 38선이라는 선이 하나 거졌고 정치체가 달라졌는데 이렇게 극단적인 나라가 두 나라로 분리가 될 수 있는가. 그 사람이 저한테 그 얘기 해주더라고요. 요즘 미국 정치계에서 유명 인사들이 경제계도 포함해서 스마트폰에다가 사진 한 장을 갖고 다닌대요. 그 사진이 뭐냐면은 위성 사진으로 왜 밤에 유명한 사진 있어요. 불빛 비치는 거. 38선을 기점으로 해갖고 남한은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은 밤에도 그냥 막 천국같이 고리아상이죠. 네. 휘황찬란하죠. 북한은 어떻습니까? 다 아시잖아요. 암흑천지. 완전히 암흑천지죠. 자본주의가 오르냐, 자유민주주의가 오르냐, 공산주의가 오르냐, 사회주의가 오르냐. 사진 한 장이면 끝나는 거네. 설명이 필요 없다는 네. 거예요. 이것이 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사회가 월등히 앞서는 것이다. 그걸 설명이 된다 그래요. 거기에 이제 결국엔 정치인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 건국의 역사를 누가 만들었는지, 이 차이를 누가 만들었는지. 그런 측면에서 건국전쟁이라는 제목은 말씀하신 것처럼 제목이 좀 어필하는 게 크고 너무 좋았다 그래요. 우리 국민들이 그동안 몰랐던 이 건국의 과정들 얼마나 지난했고 힘들었는지 거기서 모든 어려움을 뚫고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건국을 완성시킨 거 아닙니까? 그 토대를. 그거를 이번에 많은 국민들이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근데 박수를 막 치던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좀 더 이승만에 관한 이야기, 그분의 그 인간적인 이야기, 그분의 삶의 스토리를 좀 더 여기다 넣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얘기를 저에게 해요. 아니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저희가 얼마 전에 제작 발표를 했습니다. 건국전쟁 2편은 The Birth of Koreans, 한국인의 탄생이라고 저희들이 기대가 정했습니다. 그 땅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건국 1세대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큰 선물을 주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제 내년 이승만 대통령 탄신 150주년이에요. 3월 16일에 150주년 탄신 기념일날 개봉하는 걸 좀 목표로 좀 하고 있고요. 물론 뭐 사람 일이라는 게 그냥 딱 그날 뭐 그런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째 최선을 다해서 그 기간에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작을 이게 좀 이제 1년 만에 어떻게 3년 반이나 걸려서 만들었는데 1년밖에 안 걸리냐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1편 제작을 할 때 같이 다 연결된 거니까. 취재 범위가 굉장히 넓었어요. 그래서 100분이라는 시간 안에 모든 걸 다 넣을 수는 없었기 때문에 아쉽게도 많이 빠졌어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건국전쟁의 1편의 목적은 이승만 대통령에서 온갖 비난과 왜곡이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카테고리화 시켜보니까 10몇 개가 나오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반박하는 거였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러다 보니까 인간 이승만, 그리고 사실 인간 이승만의 삶은 결국 기독교의 크리스찬 이승만의 삶. 한성 감옥에서의 그런 굉장히 그 힘들었던 고난의 시기 속에서 기독교를 개종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좋은 영향을 미친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 감동적인 이야기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이 어쩔 수 없이 빠지게 되더라고요. 워낙 지금 당장 급한 거는 일단 국민들이 70년 동안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을 깨야 되지 않습니까? 거짓의 이데올로기를. 그러다 보니까 인간 이승만에 대한 부분이 빠졌어요. 근데 취재가 상당히 좀 됐어요. 이미. 그래서 한 30%는 좀 됐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나머지 부분은 좀 더 새롭고 뭐 이왕이면 좀 더 영화는 재밌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거기는 좀 배우도 등장하나요? 아니요. 저는 사실은 이게 그 영화는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지금 그렇죠. 엄두가 안 나고요. 다큐멘터리로 갈 겁니다. 사실. 네, 다큐멘터리로 가되 재밌고 마치 극영화 한 편을 본 것처럼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번에 건국전쟁도 사람들이 이거 무슨 극영화 보고 온 것 그렇죠. 같아. 뭐 100분인데 시간이 언제 갔는지 몰라 이런 얘기 세상에 하시더라고요. 다큐 영화라는 게 굉장히 지루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우리가
바로 역사를 세우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그 불을 건국 전쟁이 다시 이제 붙여줬고 네. 우리 김덕영 감독님이 그런 불쏘시개 역할을 좀 부부가 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이제 2부작 우리 건국의 두 번째 그 내년을 더 설렘으로 기다릴 수 있게 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그 모든 젊은이들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한 자부심, 그 우리나라에 대한 어떤 자긍심을 좀 갖고 살 수 있는 그런 젊은이들이 많이 만들어지면 좋겠다. 뭐 헬조선이니 뭐 북한이다 나다 이런 소리 할 정도까지 됐던 상황이 있었으니까 그렇죠.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좀 부탁의 말씀이나 또 꼭 남겨주고 싶은 얘기 한 말씀 하시죠. 지금 이제 건국전쟁을 본 많은 사람들의 변화가 이제 곳곳에서 등장을 합니다, 사실. 네. 그래서 어떤 분은 하루하루를 이제 사는 게 네. 요즘은 공기가 달라졌어. 대한민국에 산다는 게 자부심이 생긴 거죠. 그렇죠. 이런 그러니까 나라에서 내가 살고 큰 있다. 변화가 생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봐도 큰 파라다임이 변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노력해서 우리나라가 좀 더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소명을 갖고 있는데 10대 아이들의 변화가 사실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렇죠. 이 아이들이 이제 전화를 막 해요, 저한테. 오호. 영화극장 나와서 막 떨리는 가슴으로 오호. 학교에서는 전혀 가르치지 않은 얘기들을 그래요. 영화를 봤는데 모든 게 다 팩트 아닙니까? 기본적인 자료가 있으니까 너무 감동받고 충격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는 앞으로 이승만 같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승만 같은 삶을 인생을 살겠습니다. 얘기는. 이거는 정말 너무 소중한 변화예요. 그럼요. 왜냐하면 미래지 않습니까? 그럼요. 현재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얘기고 이런 아이들이 자각을 하고 이승만처럼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서 자기 조국을 위해서 헌신하고 애국심을 키워나가는 거. 저는 그러면 앞으로는 우리 사회가 지금보다는 훨씬 더 건강한 사회, 선진적인 사회로 나갈 수 있다. 그런 확신이 들었어요. 네. 아마도 건국전쟁 만들면서 많은 어떤 고마운 마음을 느끼게 해준 일도 많았고 또 감동적인 어떤 장면도 있었지만 이 10대 아이들의 변화, 그렇죠. 학생들, 이 10대 학생들의 변화는 저한테는 너무나 행복하고 미래가 밝은 미래가 우리한테 다가오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든 정말 소중한 그 경험. 아이들이 영화를 볼 수 있게 되는 거는 결국 엄마 아빠들의 그 도전이 꼭 필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을 기르는 우리 엄마 아빠들이 꼭 우리 아이들이 바른 역사관을 가지고 국가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함께 극장에 가주는 것도 되게 중요한 의미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까만 선글라스를 쓰고 세상을 보면 다 까매요. 그런데 또 선글라스를 벗고 나면 세상이 다 환하게 바뀌는 거죠. 너무나 긴 시간 동안 어쩌면 우리 스스로 느끼지 못했던 왜곡된 역사를 바로 잘 잡고 또 삐뚤어진 역사를 바로 세우는 그런 도전을 여러분 스스로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김동경 감독님을 통해서 또 한 번의 도전의 시간 받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건국전쟁 같은 정말 역사 바로 세우는 그리고 왜곡된 역사를 바로 알리는 귀한 일을 좀 더 멋지게 할 수 있는 그런 감독님들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많이 좀 건국전쟁 좀 많이 봐주십시오, 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